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여기 뒤에 보이는 기아자동차 K9을 들고 왔습니다. K9 시승차는 아니고 개인차를 일단 빌려왔는데, 이 차량을 빌려온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이 스포츠 셀렉션이라고 부르는 옵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포티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릴 모양이랑 여기 있는 휠 모양이 조금 바뀌는데요. 이 그릴 모양이랑 휠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K9에 대한 리뷰도 한번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9의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넓다는 인식이 팍 듭니다. 새로 나온 G80처럼 헤드램프의 좌우폭 길이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은 게 특징이고요. 헤드램프 폭이 넓지 않은 대신에 그릴 폭이 정말 끝에서 끝까지 정말 큽니다. 앞트임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앞트임을 한 것과 거의 다름이 없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우 저거 왜 저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스포츠 셀렉션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K9에 비해서 훨씬 입체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그릴 모양이 워낙 입체적이다 보니까 레이더라는 게 그냥 일반 그릴보다는 조금 많이 티가 나는 편입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젝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두 개의 프로젝션이 더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의 밝기 자체는 정말 밝습니다. 한국도로 사정에 맞춰져서 그런지 헤드램프가 도로를 비출 때 다른 외제 차량 LED 라이트보다 훨씬 더 차선이 밝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K9의 헤드램프 기술 자체가 꽤 괜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별도의 안개등이나 방향 지시 등은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크롬 장식, 그것도 반짝거리는 크롬이 아니라 반광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의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크롬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여기는 반광 크롬이고요. 여기 그릴 테두리도 반광 크롬, 여기 그릴 가운데는 다크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전면부가 크롬 하나 어디 허투루 쓰지 않은 정말 고급스러운 전면부로 만들어지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디 안쪽에는 3.8리터 엔진부터 5.0리터 엔진이 숨쉬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8리터 엔진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3.8리터라고 해도 V6다 보니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시끄럽다, 혹은 진동이 떨림이 심하다, 이런 거는 전혀 느낄 수 없었고, V6이니까 엔진음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K9 스포티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요 휠 같은 경우에도 스포티 셀렉션의 특징입니다. 일단 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직선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 휠 사이즈가 타이어가 너무 두꺼워서인지 직선적인 휠 디자인에 비해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45에 45에 R19인치 타이어가 달려있고, 뒤쪽 타이어는 275에 45에 R19인치 타이어가 달려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콘티 프로 컨택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K9은 뒷모습도 고급스럽습니다.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를 표방했다, 혹은 벤틀리를 표방했다, 이런 식으로 모방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뒷면 부위이기도 한데요. 일단 가장 따라했다는 논란이 많았던 것은 이 바로 리어램프 부분입니다. 일단 이 리어램프 테두리 자체가 S클래스 혹은 E클래스랑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쪽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램프 테두리 자체는 정말 벤츠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밤에 볼 때는 저게 K9이구나 하고 명확히 알 수 있지만, 낮에 리어램프가 들어와 있지 않을 때 보면 저게 K9인지 벤츠인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크롬으로 되어 있긴 한데 반광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또 싼티 나는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싼티가 나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싼티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요 크롬 파츠 자체에 절개선도 없는 건지 잘 숨겼는지 그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형 차들처럼 가짜 머플러 이런 식으로 머플러를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진짜 머플러가 달려있고, V6니까 진짜 머플러가 당연히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단 쪽에는 과거 기아자동차 K7처럼 크롬 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크롬 바를 보면서 항상 조금 아쉬웠던 게, 구형 K7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 파츠로 처리해 줄 수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K9 스포티 셀렉션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스포티 셀렉션에서는 뒷부분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뒷부분은 그냥 똑같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아쉽다 싶습니다. 지금 머플러 구멍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두 개로 나눠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을 모습입니다. 스포티 셀렉션이 조금은 반 정도 되는 옵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아쉽네요.
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 한 명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네, 사람 한 명이 이렇게 편하게 타고 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는데 골프백을 4개를 다 싣고 보스턴백까지 싣고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또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가지만 덩치가 조금 작은 사람이라면 2사람 또 충분히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K9 뒷좌석에 타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발을 뻗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시트 밑으로 발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워낙 레그룸이 넓기 때문에 굳이 시트 밑에 발을 넣지 않아도 발을 두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핸드폰 무선 충전도 있고요. 이쪽에는 또 화상 거울까지 있으니까 뒷좌석은 정말 VIP를 위한 공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필러에 송풍구가 하나 있고요. 센터에도 송풍구가 하나 있어서 총 송풍구는 4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감 자체도 워낙 럭셔리해가지고 뒷좌석에 타는 VIP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선커튼이 수동입니다. 선커튼이 수동. 나름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차량인데 아무리 G90과 겹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봤어도 적어도 풀옵션이면 이 선커튼 전도는 전동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내로 들어오면 K9은 정말 대놓고 럭셔리한 차로 바뀌는데요. 시동을 걸어보고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시동을 걸면 계기판에서는 세리머니를 해주고 헤더 디스플레이에서는 K9이라고 글자가 딱 나옵니다. 운전대 자체는 정말 큰 편입니다. 차급에 맞게 큰 편이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경음기 쪽 역시도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대로 진동이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공조장치를 살짝 켜고 있는데요. 공조장치를 끄면 이게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덜 담기거나 더 담기는 건 아니고 정말 이게 그대로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용할 수 있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트 색상 같은 경우에 현재 브라운 시트인데요. 와, 브라운 시트를 이렇게 굉장히 잘 활용해놓은 모습입니다. 우드 그레이는 또 다크한 색으로 맞춰서 자칫 노티나 볼 수 있는 우드를 굉장히 럭셔리하게 또 마감해놓은 모습입니다. 이 뒤쪽에는 커맨드 다이얼이 있고 여기 쪽에는 서라운드 뷰 조작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모니터가 워낙 넓다 보니까 서라운드 뷰를 보면서도 좌우측 상태를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 상태를 굉장히 넓고 깨끗한 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뭐 내비게이션 인치도 넓고 계기판에도 깜빡이를 켜면 이런 식으로 깜빡이를 켠 방향대로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비치는 화면을 그대로 계기판에서 표시를 해주고요. 이 드라이브 보드에 따라서 계기판도 바뀌는, 그리고 드라이브 보드에 따라서 사이드 볼스터도 굉장히 조여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링 RPM은 현재 500rpm입니다. 엔진이 커서 그런지 500rpm에서도 그렇게 많이 떨림은 없습니다. 오, 이렇게까지 정말 K9 정말 잘 만들었네요. 에코로 하면 또 이렇게 되고 사이드 볼스터를 풀어주고요. 커스텀 모드에서는 보라색으로 바뀌는데 이 보라색 화면이 전 개인적으로 제일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도 모니터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K7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자연의 소리도 여기 모니터에서 가능합니다. 네, 이런 소리가 대충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K9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버튼들입니다. 버튼에 손을 가까이 가져대면 버튼이 밝아집니다. 떼면 다시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평소에 앞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손을 딱 뻗으면 버튼들이 다 밝아지니까 무슨 버튼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는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가 작은 컵 하나 큰 컵 하나 놓을 수 있도록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놓기보다는 넣고 뺄 수 있게 이 통 자체를 넣고 뺄 수 있게 디자인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식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K9이랑 스팅어랑 K7이랑 뭐 등등등 여러 차량이 공유하는 스위치고요. 콘솔 박스는 양문형으로 차가 굉장히 뭔가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인 배치가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제네시스 G90보다 이게 훨씬 더 이런 배치 등등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 보이는 K9을 만나봤습니다. K9 정말 좋고 정말 정숙하고 주행할 때도 진동 없고 그렇다고 느리게 나가는 것도 아닌 굉장히 여러모로 두루두루 잘 갖춘 쇼퍼 드리븐과 오너 드리븐의 적절한 혼합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이라서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샷스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